안녕하세요. 한국국제협력단 디지털전환정보화팀 정인영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코이카 통합사업 설계도구 IPDI의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여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안내 시트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안내 시트에는 현재 파일의 버전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안내사항이 소개되어 있고요. 특히 본 양식은 2010 버전, 엑셀 2010 버전 이상에서 정상 작동함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양식을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으시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신 경우 처음에는 이 매크로가 작동되지 않도록 파일이 보안 설정될 가능성이 있어 하단에 안내된 것처럼 보안 메뉴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 지침에 다시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내 시트에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안내 시트 좌하단에 보시면 국별협력 사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글로벌 연수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나와 있고 현재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글로벌 연수는 개발 중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별협력 사업을 클릭하시면 국별협력 사업 유형이 선택되면서 세부적인 사업 설계안을 작성할 수 있게 다음 시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업 설계안 시트에서는 사전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정리된 최종 안을 그대로 옮기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영향, 성과, 산출물,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면 되고 자동으로 숫자가 붙기 때문에 텍스트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할 때 구조적인 부분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버튼을 사용하셔서 마이너스를 하시게 되면 하단의 구성 요소가 한 개 삭제되고 플러스를 선택하시면 하단의 구성 요소가 한 개 증가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형태를 잡아주신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사전에 정의된 최종 사업 설계안을 목표나무를 그대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된 경우 좌상단의 다음 단계 버튼을 누르시면 작성하진 목표나무 구조에 맞춰서 사업 시행 구조를 생성해 줍니다. 사업 시행 구조는 하단에 추가 시트가 생성이 되고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 국가를 입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업명을 입력하십시오. 편성 환율은 코이카 사업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업 설계안에서 구조화한 부분이 이제 트리형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각 활동에 대해서는 분기를 기준으로 시작 연도와 분기, 그 다음에 종료 연도와 분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매핑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 대한 부가 정보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성과관리 예산인 경우 계상 처리할 대상을 매핑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성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입력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기는 총 4개 분기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활동에 대해서 2025년 1분기부터 2025년 4분기까지로 정의하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계약 PMC로 매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과관리는 가장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기자재 설치는 PC 계약으로 해보겠습니다. PC 계약을 2026년 4분기에서 2027년 1분기로 지정하고 두 번째 계약에 PC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예산으로 계산하지 않는 걸로 하기 위해서 빈칸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청 연수를 2027년 2분기부터 2027년 3분기로 정의를 하고 첫 번째 계약인 PMC에 매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고 이제 성과관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사업을 관리하는 PM 또는 PAO가 사업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같은 이런 기타 경비를 말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특정 활동의 예산에 녹아들어가게 되면은 그 활동의 제대로 된 소요 예산을 이해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활동 하나를 정의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성과 관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 기간에 통용되기 때문에 2025년 시작하는 분기부터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되는 2027년 사업 종료하는 연도의 마지막 분기까지 하여 PMC에서 하시기 때문에 PMC하고 여기서
계상할 것을 시스템 개발 또는 초청 연수, 지금 PMC 계약이 시스템 개발, 성과 관리, 초청 연수 3개 활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메인이 되는 활동에 계상시켜서 합산 처리를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스템상으로는 합산을 처리한 경우, 그러니까 계상을 한 경우랑 합산 계상하지 않은 경우 둘 다 데이터를 정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구분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모든 활동에 대한 사전 설정을 완료를 하시게 되면요, 다시 좌상단에 있는 다음 단계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성하신 사업 시행 구조에 맞춰 활동별 예산 시트를 최초 생성합니다. 네, 액티비티별 예산 시트가 최초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예산 내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4개 활동에 대해서 각각 노란색 이제 시트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각 시트 상단에 보시면 이미 입력한 정보가 다 사전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자동 입력되어 있고 잠금 처리되어 임의적으로 삭제할 수 없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환율 또한 앞서 입력한 편성 환율이 자동 입력되어 있고요. 다만 환율은 각 활동별로 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가변한 그런 환율을 넣고 싶을 경우 수정하실 수 있게 이제 잠금 자체는 풀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입력을 하면서 예산 산출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예산 시트의 상단은 내비게이션 프레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환율, 성과 산출물, 활동의 이행 기간, 그 다음에 계약 정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총계를 원화 또는 달러로 나타내고 있고, 매핑된 계약, 현재 계약일이죠. 계약일의 총계를 집계하여 원화 또는 미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해당 계약이 전체 사업에서 몇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물 기준, 여기 있는 산출물 기준으로도 집계를 해서 산출물 총계가 원화 또는 미화로 얼마나 되며 그 산출물이 전체 사업 대비 몇 퍼센트의 비중인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이 이 해당 지금 시트 활동에 대한 총계를 원화 또는 미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력하시는 것은 하단에 지금 준비된 총 36가지 요소 중에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항목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할 필요는 없고 그대로 남겨두시면 나중에 데이터 집계할 때 예산 수치가 없는 파트는 자동으로 생략하게 됩니다. 시스템 개발의 경우에는 펑션 포인트 방식을 사용하실 경우 해당 지침에 안내된 대로 이제 코사에서 제공하는 대가 산정 양식을 활용하셔서 금액을 이제 산출하신 다음에 최종 금액만 여기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화 또는 미화만 현재 입력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비와 DB 구축비를 예시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과 1억을 입력하였고요. 그 다음에 설계비를 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 5천만원, 개발비 3억, DB 구축비 1억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입 공수 방식으로 시스템 개발비를 산정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하위 시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36개 항목 중에 6개 항목의 건축의 시공비 설계비, 그 다음에 정보화의 설계비, 개발비, DB 구축비, 그리고 직접 지원 프로그램, 요 6가지 항목만 최종 금액을 단순하게 입력한 형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위 시트를 생성해서 하위 시트에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 것이 정보화 시스템 개발을 투입 공수 방식으로 할 경우 이렇게 하위 시트를 생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하위 시트가 생성이 됩니다. 하위 시트는 총 3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중에 한 가지인 투입 인력표라고 부르는 전문 인력 투입의 방식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특수 시트입니다. 하위 시트에서, 본 시트에서는 일단 전문가 분야를 명시하여 주시고, 등급을 선택하여 주시고, 코이카 등급이죠. 그 다음에 중요도를 선택하여 주시고, 국내 투입 일수, 그 다음에 국외 파견 일수를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2-1 버튼을 사용하여 주시면 파견 회차 숫자만큼 이 옆에 있는 칸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칸에 이제 각 회차별 투입일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만 입력하시고 자동으로 생성된 메모에 각 회차 파견에 대한 역할 등을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서 2-2단계 버튼을 눌러 주시면 지금까지 입력한 수치를 매크로가 계산하여 오른쪽에 집계를 해줍니다. 이 집계된 값이 상단에 표에 있는 함수에 연결되어서 자동으로 각 항목들 이제 인건비, 재경비, 기술료, 직접 경비 등이 산출되어서 최상단에 집계되게 됩니다. 이 집계된 정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활동 시트의 금액으로 이제 집계돼서 이제 바텀업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시트의 넘버가 이제 J열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트로 이동하고 싶으시면 이 메뉴를 써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도 상위 시트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쉽게 해당 시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시트는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게 되면 모든 정보는 완전 소거되고 기존의 입력칸이 다시 활성화되게 됩니다. 자, 지금과 같이 다시 시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본 상태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위 시트가 생성이 되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다른 활동을 입력하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쪽은 대부분 인건비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 파견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와 같은 투입 인력표를 생성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세부적인 거는 조금씩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비를 증액을 해서 150%를 적용한다든지 혹은 다시 100%로 되돌린다든지, 그리고 일반 재경비의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술료 비율을 조정하신다든지, 다른 환율을 적용하신다든지, 지금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이제 항공료를 금액을 바꾸시든지 비즈니스석으로 적절하게 변경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상 가능한 변경 프로세스는 적용하실 수 있게 사전에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가 등에서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은 변경할 수 없도록 셀이 잠겨 있습니다. 성과관리 예산은 나중에 계상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활동 자체에 대해서 1, 2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도 수치가 집계가 되지만 성과관리 예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 다음 파트 보셔서 사업계획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과관리 활동이라는 것을 별도로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활동에 계상시켜서 한마디로 이제 수치를 합치는 거죠. 합쳐서 성과관리 활동이 겉으로는 표시되지 않도록 계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자재 설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에 기자재 공급비에 가시면, 기자재 같은 경우는 정보화에 대한 기자재 공급이랑 그냥 다른 정보화 외 사업에 대한 기자재 공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쪽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구성 요소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구분상 나뉘어져 있고요. 저희는 지금 예시로 하고 있는 게 시스템의 기자재라서 정보화 기자재로 가게 됩니다. 비고를 입력하시고요. 기자재 공급비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 하위 시트가 생성이 되는데, 이 시트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범용 하위 시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앞에서 가져온 대분류, 중분류를 표시하고 있고요. 소분류는 열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네트워크웨어, 라이센스 이렇게 구별해서 새로운 분류를 정의해서 나중에 집계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품목명을 써주시고요. 다음에 원하시는 통화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원화가 있고 부가세가 들어간 원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가 있고, 미화를 입력하실 경우 앞선 편성 환율을 자동으로 일단 인용해 줍니다. 물론 원하실 경우 다른 환율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입력할 수 있는 많은 형태의 환율을 화폐를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하시게 되면 환율은 직접 정의를 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이카 직원에게 상의하셔서 이제 적절한 확률을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원화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종류를 구상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보시고 준비된 거 안에서 적절한 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기에 단가와 수량을 입력하시게 되면 Q열에 금액이 산출이 되고요. 네, 이렇게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트는 총 100주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작성하시다가 칸이 더 필요하다 그럼 행 추가를 누르시면 100행을 추가를 해줍니다. 한 번에 간단하게 100행씩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는 부분은 지우실 필요는 없고 지우는 기능 자체가 이제 잠겨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작성하실 때 구분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 줄씩 비우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비우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그 빈칸은 결국은 숫자가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로 집계되진 않고요. 그냥 보시기에 약간 구분하기 좋게 한 줄씩 이렇게 한두 줄씩 이렇게 띄워서 하시면 됩니다. 혹은 여기에다 이렇게 막 제목 넣어줘서 뭐 파트 1 이렇게 하시고 아래로 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끝에 숫자가 없으면 이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파트 1이라는 글자는 나중에 데이터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청 연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연수는 또 정보화의 초청 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초청 연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이 복원 체계 자체에 대한 이제 역량 강화가 있으면 이건 역량 강화의 초청 연수 보시는 게 낫고 특정 시스템에 사용을 하기 위한 실무자에 대한 기술 교육 같은 게 있다라고 치면 정보화의 초청 연수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행정 역량 강화로 봤기 때문에 초청 연수를 역량 강화해서 봤습니다. 총 5회차까지 입력할 수 있고요. 한 활동에서 5회차이기 때문에 다른 활동 하시고 거기서 또 5회차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여유를 상정하고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저 과정명 입력하시고 몇 명이 며칠간 할 것인지를 숫자만 넣으신 다음에 시트를 생성하시면 자동으로 초청 연수 관련 하위 시트가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과정명이 빼먹는다든지 뭐 입력하실 부분을 입력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나와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를 하고요. 다 제대로 입력이 되었으면 하위 시트가 나옵니다. 하위 시트가 생성이 되었고 보시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하위 시트 종류인 초청 연수 관련 파트입니다. 초청 연수는 국배협력 사업은 글로벌 연수 사업의 최신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길라잡이 자료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신 규정을 정리하여 두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몇 명이 며칠 가는가, 어느 나라로 가는가, 요 세 가지 정보에 따라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보시다시피 생성하자마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산출이 바로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강사료, 뭐 통역료, 번역료, 기타 활동비 이런 것들이 조금 추가로 정의가 될 필요가 있어서요. 그거는 항목 보시고 저처럼 지금 강의료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1급 강사를 2명을 섭외해서 뭐 3시간씩 2회를 한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제 산정을 완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위로 가시면 또 이제 6,500만 원이 작성이 된 것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계약 1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 총계는 6억 4,200만 원 정도 되고요. 전체 사업비에서 96%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산출물 이제 2-1 행정 역량 강화는 6,500만 원이고 전체 사업비에서 10% 정도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괄호 안에 숫자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다 산출하였으면 다음 단계는 예산 정보를 집계하는 겁니다. 자, 사업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요. 사업번호 입력하지 않게 되면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필수로 코이카 사업 담당자한테 문의하셔서 사업번호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간단하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사업 총액이랑 각 계약의 총액이 이제 집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계약별 예비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특정 금액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율로서 위에 집계가 된 게 있기 때문에 집계된 거에 퍼센티지로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넣으시면 되고 사업관리비란 거는 아시다시피 뭐 기초선 조사하고 이런 부분, 검수비, 물류 운송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직원이 필요한 부분이죠. 요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제 몇 억 정도 이제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잡아두시게 되니까요.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나면
지금 1번, 2번을 클리어 하신 거죠. 2번을 클리어 하셨기 때문에 3번 데이터를 취합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취합할 때는 총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 DB를 취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산출물의 DB만 갱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약별 예비비 및 사업관리비만 갱신하는 게 있습니다. 계약별 예비비 및 사업관리비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만 수치를 바꿨을 때 빠르게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실제로 사업 규모가 크면 하위 예산 시트가 많기 때문에 요 DB를 이제 한번 다시 재집계하는데 시간이 5분 정도, 5분 내지 추가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전체 예산 DB 갱신하는 메뉴만 있는 게 아니라 바꾼 부분만 딱 갱신하는 거 한다든지 예비비만 다시 조정한 거를 갱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분 갱신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최초이기 때문에 전체 DB를 취합할 거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취합되고 있고요. 관련 피벗들이 다 데이터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취합이 되었으면 오른쪽에 보시면 얼마나 데이터가 정확하게 취합되는지 간단히 이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51만 3,973불 총액은 일치하죠. 제대로 왔고 원화도 제대로 집계가 된 걸로 보입니다. 계약별 예비비랑 사업관리비에서 총 3억 4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요거랑 요거를 합쳐보시면 9억 7,200만 원 여기 정확하게 이제 취합이 되었죠. 그래서 원화와 미화 제대로 취합이 된 거를 요 수치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작 연도와 종료 연도가 이제 각 활동의 시작과 종료 기간을 기준으로 이제 추측을 했을 때 25년도에서 27년도 3년짜리 사업이다. 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2024년도부터 사업이 때 2025년도 이렇게 나오는 건 각 활동의 가장 빠른 활동이 25년도였기 때문에 25년도로 나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다라면 오셔서 이제 활동 이행 기간을 재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서 안 바뀌죠. 요건 안 바뀌고 저기 앞단에 사업 시행 구조 우리 처음에 넣으셨던 곳 있죠.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여기도 다 적용이 되고 다만 여기서는 아직 갱신이 안 되었죠. 아래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이제 취합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전체를 취합하든지 아니면 지금 바꾸신 부분만 갱신한다든지. 지금 저는 1.1에 대한 산출물을 바꿨기 때문에 1.1만 지정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갱신되었고요. 2024년도로 다시 사업 시작 연도가 재산정되었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하단위 제일 끝자리 수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원래 같으면 저희가 이제 75만 불 사업이다 라고 했을 때 남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계산기 같은 거 쓰시면 간단한데 75만 불이라고 했을 때 1300원 환율로는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빼시면 요 금액만큼 지금 덜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기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써주시면 이제 예비비만 별도로 갱신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딱 금액이 75만 불에 맞춰지면서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각 전문가가 자기 파트에 대해서 산출한 게 아니라 한 명이 일괄 작성했다는 시나리오로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요 각 이제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파트의 전문가분이 개별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 파일을 각자 들고 가셔서 자기 파트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취합하는 사람이 다 이 데이터를 옮겨와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시트 자동 취합이라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1-1-1의 활동을 작성했다고 하면 작성하고 이렇게 여기에 체크해서 이 파일을 저장해서 취합하시는 분한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분이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제가 제출한 파일을 선택을 해서 제가 제출한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파일 안에는 요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크가 된 요 1-1-1의 데이터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취합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체크가 중복되어 있다. 나도 체크했고 다른 전문가도 체크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취합 전에 경고를 알려줍니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 체크가 되지 않도록 각 전문가가 개별 작업한 거를 일괄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성이
사전에 좀 고려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산 시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총액에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입니다. 사업계획서 가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란 칸과 파란 칸이 있는데, 파란 칸 입력이 된 칸이고 노란 칸 입력을 하셔야 되는 칸, 입력을 하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다시 이제 구분 색이 변하기 때문에 본인 입력하지 않은 칸이 무엇인지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사업 기간, 금액, 뭐 이런 부분, 앞서서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칸만 챙겨서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예산 파트는 앞서서 예산에서 입력했기 때문에 집계하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담사항 등등 아래로 쭉 입력하시게 되면 되고요. 하나씩 다 입력하시는 건 샘플 보셔서 샘플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구나 하고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거는 사업계획서로 한글 문서로 자동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클릭으로 바로 문서로 뜨고요. 간단한 편집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이제 불필요하기 때문에 지워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 없어서 이거 날려주시는 거, 이런 부분, 이런 처리하시게 되면 문서에 뭐 PD 문서에 넣으실 수도 있고요, 인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작성하셨으면 PDM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PDM에 넘어가시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앞서서 입력한 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다만 그 지표는 저희가 최대 3개까지 3개 이내에서 거의 지표가 정의된다고 봐서 3개씩 칸이 마련되어 있고요. 하나씩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 불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우시고 검증 수당 넣으시고 주요 과정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입력하셔서 쭉 가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미 다 집계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 집계되어 있을 때도 전부 다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성과 관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과 관리는 이런 페이퍼적인 부분에선 다 계상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PDF 한글 문서 원클릭 생성 기능이 있고요. 이제 생성되면 불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 다 날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POD 작성입니다. POD 작성도 앞에서 지표 이제 정의한 부분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못 지우죠. 그래서 요거는 바꾸고 싶으시면 앞부분에서 바꾸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바로 적용이 안 되고 요 버튼을 눌러주셔야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준 입력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예산 등은 전부 다 자동 집계되어 있습니다. POD 역시 원클릭으로 문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여기까지 입력했으면 사업 관련 문서는 다 작성이 됐기 때문에 요로 이제 입력했던 요 데이터들을 다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이렇게 하고요. 사전에 매핑되어 있는 요 사업 DB 안에 매핑되어 있는 요 정보를 기반으로 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취합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디 통계 시트가 개방이 됩니다. 오디 통계 시트에서는 입력하신 정보를 한 3가지 정도의 피벗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 문서 작성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값을 이제 여기서 보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 시트가 개방이 되면서 예비조사에 참가한 전문가가 이제 특정 산출물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시고 뭐 비교 자료, 뭐 참고 자료 언급하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이것도 다 당연한 얘기지만 개별 파일로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동 취합 버튼이 있기 때문에 꼭 파일 다 여러 개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아래로 쭉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요 파일을 담당하시게 되는 전문가 분께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 DB가 집계되었을 때 예산 총괄표 미화 만불 단위 표랑 원화 100만원 단위 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여기서 일단 금액이나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도 다 한글 문서로 자동 생성이 됩니다. 예, 이렇게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 날리시고 위아래로 싹 날리시고 사용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표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분기 단위로 금액을 n분의 1로 뿌렸기 때문에 이 수치가 약간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게 다 균등하게 수치가 나와서 이렇게 실제로 투입되고 투입이 적게 되는 그런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표현은 없지만 적어도 분기 또는 연도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평균적인 값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눈에 기간 진행 상황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총괄표 원화에 가시면 투찰내역서 변환 기능이 있고요. 여기는 계약 기준으로 1계약, 2계약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2개죠. 이 중에 한 개를 골라서 투찰내역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 이력서를 만들게 되면 나머지 계약 관련 정보는 다 지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투자 이력서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개 기능 시트도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이력서 형태로 쓸 수 있게 영구적으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먼저 조정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보존 기능을 테스트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2를 투자 이력서로 만들 건데요. 보존 버튼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기재된 비고가 지워지지 않길 바랄 경우에는 이렇게 보존을 눌러주시면 청록색으로 해주시면은 요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투자 이력서로 만들면서 이런 정보가 싹 지워지게 되는데 직접 써야 되게 되는데 만약에 입력된 걸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청록색으로 보존시켜 주시면 되고요. 하위 시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이제 보존을 눌러 주시면 요거는 실제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존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워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노란색 보시면 이제 진한 노랑과 연한 노랑이 있습니다. 투자 이력서를 변환하게 되면 이 연한 노랑이 다 지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한 노랑은 값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진한 노랑은 값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다른 환율로 바꾼다든지 원화 단가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변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나는 이거를 반드시 미화로 단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이제 보존 처리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존해 두시면 반드시 1,300원의 이제 미화 환율 적용해서 단가를 제한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원화표에 가셔서 투자 이력서 변환을 하시게 되면 한 개 계약을 특정하여 투자 이력서로 변환합니다. 총 10개 계약까지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만 넣으면 되고요. 제가 이 계약을 투자 이력서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1계약에 관련된 시트를 날리고요. 요 사업 개요서부터 PDM, POD 같은 것도 투자율이랑 상관없기 때문에 다 지워줍니다. 그래서 싹 지워지고 딱 그 예산 상정하는 부분만 남겨서 투자 이력서 변환이 되게 됩니다. 변환하게 되면 이렇게 안내 시트에서 투자 이력서라는 표시가 나와 있어서 구분할 수 있고요. 투자 이력서로 변환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구조에서도 이 계약에 관련된 활동 빼고는 투자 이력서 변환으로 해서 관련 정보가 일체 삭제되고 잠겼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각 활동의 명칭까지만 아실 수 있고요. 이행 기간이나 뭐 이런 건 아실 수 없게 되는 거. 하단의 시트도 보시면 지금 딱 한 개 계약과 그 계약의 하위 시트만 살아 있고 나머지는 다 날라간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관련 피벗도 다 초기화돼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시던 보존이 지금 살아 있는 거 보일 수 있죠.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고정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 단가부터 입찰사가 제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찰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 내비게이션도 이제 산출물이나 총사업비 같은 거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활동의 총계랑 계약 총계만 나타나게 됩니다. 딱 요 두 가지 내비게이션으로 심플하게 되고요. 그리고 투자업체도 전문가에 따라서 이 각 여러 활동에 대해서 나눠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취합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작성한 파트는 체크해서 제공하게 되면 취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클릭으로 파일만 선택해주면 자동 집계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통합사업 설계도구 1.0 버전에 대한 사용 방법을 안내 드렸습니다.